한 달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폭탄은 중동 땅에 떨어졌는데 진짜 맞은 건 한국 원화였습니다. 전 세계 43개 주요국 통화 가치를 줄 세웠더니 원화는 41등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가 딱 2개뿐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돈만 폭격당한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정작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의 shekel화는요. 오히려 원화 대비 6% 넘게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폭탄 맞는 나라 돈이 더 비싸지고 치킨이나 시켜 먹고 있는 나라 돈이 더 싸지는 이 기괴한 현상, 또다시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는 이 돈으로 달러를 38장 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3장밖에 못 바꿉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지갑 안에 가만히 넣어둔 돈이 알아서 5달러치를 증발시킨 겁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이 전원도 안 끊겼는데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64개국 통화 가치를 줄 세웠더니 대한민국 원화가 밑에서 4번째에서 5번째였어요.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은 물가가 연 50%에서 100%씩 오르는 경제 재난 지역입니다. 세계 12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과 나란히 꼴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좀 올랐다고 무슨 큰일이냐, 나는 해외여행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환율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먹는 것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최근 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밖에 안 됩니다. 밀, 옥수수, 콩 같은 곡물의 80%를 외국에서 사오는데 그 대금을 전부 달러로 치르거든요. 환율이 100원 오르면 라면 한 봉지, 빵 한 개, 커피 한 잔 가격에 전부 반영됩니다.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이 쓰는 원유 100%가 수입이고 환율이 뛰면 주유소 기름값이 같이 뛰고 택배비가 올라가고 마트 진열대 위 모든 물건의 가격 인상 딱지가 붙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란 결국 여러분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드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한국 원화만 유독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같은 전쟁인데 일본 엔화도 유럽 유로화도 심지어 이스라엘 셰켈화도 원화만큼 처절하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원자력을 포함해도 겨우 20% 미만이고 순수 국산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만 따지면 5%도 안 됩니다. 100원어치 에너지를 쓰면 95원어치는 밖에서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바로 그 중동, 한 달째 전쟁 중인 그 지역 말입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5%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 근처에서 발이 묶여있고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전쟁 전 배럴당 64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석유공사 기준으로 12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유를 하다 들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빵집을 하는데 밀가루를 한 군데 시장에서만 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앞 도로에서 전쟁이 터져서 트럭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밀가루 값은 2배로 뛰고 다른 데서 구하려니 더 비싸고 빵을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정확히 이 꼴입니다. 에너지 위기만으로도 숨이 차는데 돈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간 돈이 1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9조 6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으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는 데다 원화 가치마저 추락하고 있으니 환차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떨어져서 실제 수익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 팔고 떠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원화가 더 떨어지면 남은 외국인도 나도 빨리 빠져야겠다 싶어서 또 팔고 나갑니다. 탈출이 탈출을 부르는 지옥의 회전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의 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 말입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앞다퉈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에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외국인은 나가고 내국인도 돈을 밖으로 빼고 안팎에서 동시에 원화를 투매하고 있는 셈이죠. 배의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뚫린 상황인 겁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손이 들고 있는 게 소화기가 아니라 기름통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푸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처방이니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시중의 원화를 수십조 원 더 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미 올해 본 예산이 작년 대비 8% 넘게 늘어난 상태에서 추경까지 합치면 총 753조 원 규모가 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율 1,500원 시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아예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역만 막힌 게 아닙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에너지 물류망에 이중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마비됩니다. 이유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유럽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 미칠 충격은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OECD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화의 추락은 이번 전쟁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미 2025년부터 원화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하락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전쟁은 방아쇠였을 뿐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반도체 하나에 수출의 운명을 건 구조, OECD 최하위권인 에너지 자립도, GDP 대비 90%에 육박하며 세계 2위인 가계부채, 50%도 안 되는 식량 자급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까지 이 모든 약점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다른 나라들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한국은 충격을 증폭시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당사국임에도 셰켈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천연가스 자급이 가능하고 첨단 기술 수출이 다변화되어 있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 경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뼈대가 단단하면 전쟁 중에도 통화가 버팁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돈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감기가 아니라 체질 문제입니다. 진통제 몇 알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환율 1,500원 시대가 여러분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리해 봅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이미 시작됐고 식용유,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환율 100원 상승 시 리터당 60원에서 70원씩 뛰는데 지금 환율이 작년 대비 200원 넘게 올랐으니 기름값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만약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의 이자 부담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GDP 대비 90%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건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니라 가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연쇄 폭발의 도화선입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해외 직구를 즐기던 소비자들은 체감이 훨씬 클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1달러에 1,3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510원을 내야 합니다. 매달 1,000달러씩 유학비를 보내는 가정이라면 연간으로 따지면 250만 원 넘게 추가 지출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사도 예전에는 1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국제 배송비까지 오르고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한두 달 반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가장 먼저 내 자산이 전부 원화에만 몰려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달러 예금이든 금이든 해외 ETF든 통화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원화 약세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하지만 원화 한 바구니에 전 재산을 담아두는 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제자리인 시대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가계부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금리 변동이 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위기 때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그때 달러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후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에서 돈의 가치까지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 1,500원 시대, 각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러닝메이트, 꽉 잡은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